전국에서 단위 면적당 학원이 가장 많은 곳이 이제 대치동이잖아요. 그런데 대치동에 또 하나 많은 게 소아정신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그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부모님은 왜 너는 혼자서 못하니? 이제 엄마가 언제까지 해줘야 되냐면 또 잔소리가 되겠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선생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게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스터디코드라는 교육기업을 창업해서 대치동과 서초동에서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수많은 학생들을 만나면서 입시 교육에 필요한 컨텐츠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선후배들과 이 스터디코드를 창업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제 만드시게 된 건지. 대한민국에서 입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입시 공부라는 게, 이런 성적이라는 게 사실 우리를 나타내는 다양한 지표 중에 하나지만 사실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고 우리 학부모님들도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성적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의 그런 가치관이나 마인드를 형성하는 데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좀 집중을 했던 학생들은 노력을 했지만 원하는 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아서 좌절하는 그런 친구들에게 좀 집중을 했습니다. 학생들도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은 사실 누구나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한 번쯤은 누구나 나름의 노력은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번번이 그 노력이 좌절되면서 어차피 나는 해도 안 되는 것 같다, 공부는 내 길이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면서 포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포기를 해버리면 뭐 성적이 안 나오는 걸 떠나서 그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공부를 해도 안 되는 사람인가? 그런 마인드들이 쌓이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 공부가 재미없어질 거고, 그럼 뭔가 배우는 과정에 대한 즐거움도 아이들이 느끼지 못하게 될 거고, 이게 학생 때를 떠나서 성인이 돼서도 그런 영향을 계속 미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공부 방법을 몰라서 뭔가 노력을 했음에도 그 노력에 배신당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공부 방법론을 연구해서 그런 학생들한테 제공을 했고요. 그리고 뭔가 입시 정보를 몰라서 내가 모르는 게 있어서 노력의 방향이 잘못되지 않게 그런 학생들에게 입시 정보를 제공하고 입시 컨설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 스터디코드라고 하면 네. 입시판에서 엄청 대단한 플랫폼이잖아요. 네. 일단 서울대생을 포함해서 저희가 명문대생들을 3,000명 이상 연구를 했고, 그들을 연구한 걸 바탕으로 대한민국 입시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론들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고, 아마 대한민국에서 현존하는 그런 공부법 중에서는 가장 체계적이고 이론화된 공부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20년이 됐어요. 대한민국 입시판에서 20년 이상 살아남아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대단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대기업 말고는 살아있는 데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입시의 그 변화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지금까지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해 오고 있고, 저희를 거쳐간 학생들만 해도 7만 명이 훌쩍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그 20년간 입시 경험을 모아서 새로운 강의를 좀 론칭하셨잖아요. 네. 스터디코드랑 또 어떤 게 다른지. 일반적인 입시 콘텐츠 같은 경우는 사실 기본적인 1차적인 목표가 성적 향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제가 준비한 강의는 어떻게 나를 표현하는가, 책은 어떻게 읽는가, 글은 어떻게 쓸 수 있는가, 내 마인드는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자기 주도적으로 내 생활 습관을 어떻게 형성시킬 수 있을까, 심지어 친구들 사이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에는 어떻게 잘 만들어 갈 수 있을까, 그런 이 삶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좀 다루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자기 주도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정말 원하시는 모습이죠. 가만히 내버려둬도 알아서 찾아서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공부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바꿀 수 있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자기의 삶을 긍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길 바라는 부모님이라면 이번 강의를 수강하게 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엄청난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년 동안 이제 대치동을 중심으로 한 강남, 그리고 온라인에서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만나셨잖아요. 네. 근데 뭔가 학부모와 학생들을 만나면서 좀 안타까웠던 점, 가장 크게 들었던 생각들이 좀 있으실까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많은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불안함에 사교육에 많이 이제 열을 올리시고 돈을 많이 투자를 하시잖아요. 저희도 물론 사교육의 이제 한 종류이긴 했었지만, 근데 많은 분들이 사교육을 많이 시키면, 학원을 많이 보내면 성적이 오를 것이다 라는 뭔가 환상, 착각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강남, 대치동 아니면 학군지에 대한 그런 열망을 못 버리시는데, 사실 공부를 안 하던 학생이 학원을 다니면 당연히 성적이 오르죠. 그거는 이제 안 하던 학생들이 하는 거니까, 그거는 학원을 다니지 않더라도 혼자 공부를 하더라도 성적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안 하던데 학원 가니까 공부를 좀 하더라. 그래서 계속 학원에 이제 노예가 돼서 학원을 계속 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학원으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사교육을 통해서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겠지만,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 아무리 많은 강의를 듣는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강의에 시간과 돈을 쏟아도 성적이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이게 쉽게 알 수가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고 수준의 강의를 모든 학생들이 전국에서 집에 앉아서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나는 학생들은 성과가 잘 나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성적이 잘 안 나오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똑같은 강의를 들었는데 우리 애는 왜 성적이 안 나오지? 나는 왜 성적이 안 나오지? 하면서 내가 잘못된 건 아닌가? 내 머리가 잘못된 건 아닌가? 내가 좀 부족한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게 사교육에 그냥 무작정 의존했기 때문인데, 어느 수준 이상 올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주도적으로 목적을 갖고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혼자서 공부하고 생각하는 과정들이 훨씬 더 중요한데, 그건 이제 보지 못하고 다들 보내니까, 다들 앞서 나가서 선행 보내고 뭘 더 시키고 이렇게 돈을 쓰고 시간을 썼는데 난 안 되니까 엄마한테 미안하고, 내가 이제 못난 것 같고, 우리 애는 이상한 것 같고, 다른 집 애들이랑 비교하면서 그런 이제 약순환이 시작이 되는데, 사교육을 많이 보내면 보낼수록 성적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환상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7세 고시다, 초등학교 의대반이다 이러면서 어릴 때부터 입시를 준비하는 모습이 깔리고 있잖아요. 이런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 편이세요? 굉장히 잘못됐죠. 사실 이 교육 커리큘럼이라는 게 다들 똑똑하신 분들께서, 전문가 분들께서 나름의 학년 수준에 맞춰서 설계를 다 해둔 건데, 그거를 과도하게 앞서 나가는 거잖아요. 7세고시라는 게. 물론 그 과정을 따라갈 수 있는 극소수가 있기는 하겠죠. 근데 걔들은 정말 극소수의 아이들인 거고, 대다수의 아이들은 그 안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번아웃이라고 하죠. 긴 입시를 10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걸 버텨내지 못하고 중간에 이제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전국에서 단위 면적당 학원이 가장 많은 곳이 이제 대치동이잖아요. 그런데 대치동에 또 하나 많은 게 소아정신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그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뭐 한글 배울 때, 누구는 뭐 5살 때 한글을 뗐대, 6살에 한글을 뗐대 하면서 억지로 막 한글을 시키지만, 한글을 떼지 못한 친구들도 초등학교 입학하면 한두 달이면 금방 또 배우잖아요. 두뇌가 성장을 하면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너무 과도하게 당겨서 하는 게, 그게 부모의 불안을 해소하는 용도지 정말 우리 아이를 생각하는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7살 그리고 뭐 초등학교, 중학교 시기에 아이들이 어떤 생활을 하면서 보내야 나중에 뭐 입시도 잘하고 건강한 자아를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자기 주도성을 이제 키워야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적 호기심을 유지한 채로 최대한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너무 뻔한 얘기긴 하지만 사실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요즘은 더더욱 그런데, 부모님의 통제 하에 어렸을 때부터 계속 부모님이 짜준 커리큘럼대로 이제 공부를 해오죠. 그런 학생들은 누구보다도 학원 주도로, 엄마 주도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는데,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될수록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결국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이 지나면 엄마들도 해줄 수가 없거든요. 내용도 어려워지고,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컨트롤 해야 되는 그런 범위들도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 어느 순간은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순간이 오는데, 그게 갑자기 고등학생이 돼서 이제 너가 알아서 해봐, 엄마는 이제 못하겠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은 난 지금까지 나 혼자 해본 적이 없는데 하고 방황이 시작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부모님은 왜 너는 혼자서 못하니, 이제 엄마가 언제까지 해줘야 되냐면 또 잔소리가 되겠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또 뭐 당연한 얘기긴 한데, 이 자기 주도성이 결여된 상태에서는 하고 싶은 일도, 내가 하려고 했던 일들에 대한 동기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공부도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하게끔 만들어야 이제 그걸 지속할 수가 있는데, 계속 누군가가 시켜서 내 의지가 아니라 부모를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흥미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공부를 안 하니까 제가 잔소리를 하는 거죠 라고 하겠지만, 이제 그게
선후 관계가 거꾸로 됐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얘는 내가 안 시키면 안 하는 아이가 된 게 아닌가, 내가 계속 강제했기 때문에. 그 관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말씀드렸던 게 이제 지적 호기심이죠. 몇 년 전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굉장히 이제 호기심이 무궁무진하잖아요. 세상 만물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 이건 뭐야 저건 뭐야 하면서 부모님께 많은 질문을 했을 겁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어렸을 때는 많이 설명을 해주셨겠죠. 근데 이제 점점 물어보는 내용도 어려워지기도 하고, 점점점 얘가 별 쓰잘데기 없는 질문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라는 공부나 하지. 그런 상황들이 이제 계속 지속됐을 때 우리 아이들은 계속 이제 뭔가 세상에 대해 알아가고자 하는 탐구 능력, 그런 지적인 호기심을 잃게 되죠. 탐구하고 알아가는 재미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평가하는 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함이 되기 때문에 뭔가 알고자 하는 그 호기심 자체가 사라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학교를 다니고 뭐 평가를 받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적어도 가정에서라도 넌 이까지 해야 돼, 성취해야 돼, 뭔가 진도 빼야 돼, 이런 스트레스를 주기보다는 아이들이 자기의 관심 분야라도 학업이랑 상관없더라도 뭔가를 탐구하고자 하는 게 있다면 그걸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또 해주시고, 다양한 경험도 하게 해주시고, 내가 공부를 했더니 세상이 이만큼 넓게 보이는구나를 좀 간접적으로라도 알 수 있게 집에서 그런 환경들을 좀 조성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상적인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강의를 들으시면 아이들이 혼자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질문 주신 분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키우고 계신데 지금까지는 공부라고 할 만한 거는 하지 않았대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도 공부를 시켜야 한다, 뭐 놀이식 공부라도 시켜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고민이 되신다는 거예요. 놀이와 공부의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초등학교 때는 놀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초1, 이 시기에는 놀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교육과정을 봐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은 이제 뭔가 학습이랄 게 없고 3학년 때부터 이제 학습이라는 게 시작이 본격적으로 되는데, 초등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부하는 습관만 잡아줘도 충분히 이제 잘 따라갈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요즘 초등학교 선생님들이랑도 얘기를 해보면 애들이 집중력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고, 그리고 글을 읽을 수 있는 아이들이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제대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수업 시간에 진득하니 앉아서 집중할 수 있느냐, 그걸 기준으로 거의 그냥 양분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뭔가 선행을 시킨다거나 공부를 시킨다는 관점보다 그런 습관을 잡는 게 초등 저학년 때는 훨씬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지금 주지 마셔라. 지금 공부해라, 숙제해라, 너 이거 맞춰야 된다, 받아쓰기 왜 틀렸냐 하면서 스트레스를 주면 지금 앞으로 6년, 12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그냥 자기 주도적으로 지금 뭔가를 설계해 나갈 수 있는 시작 지점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스트레스를 주지 말고 많이 놀리셔라. 잘 놀아야 공부도 잘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아이들은 대부분 잘 놀고 있지도 못하다.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나 잘못된 입시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아이캔 유니버스에서 새로운 강의를 론칭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좀 독립된 주체로 살게 만들고 싶으신 학부모님이라면 아마 굉장히 만족하실 만한 강의가 될 거예요. 물론 우리 애는 그건 모르겠고 일단 당장 성적이 중요합니다, 대학 잘 보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안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른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다른 데 가시면 됩니다. 어떤 것들을 이제 주로 알려주시게 되나요? 일단 뭐 다양한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 일단 가장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를 이해하고 자존감을 단단하게 다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치열한 이 경쟁 상황에서 나를 이제 많은 주위의 많은 것들이 나를 공격해 오고 있을 텐데 나의 자아를 단단하게 다지고 나를 지키는 방법들, 그리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나의 자아를 찾는 과정들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의 습관, 좋은 습관을 어떻게 들이고 나쁜 습관은 어떻게 이제 통제를 하고, 나의 계획은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거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노력하는 만큼 성과가 올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친구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이런 관계에서 오는 그런 능력들, 그리고 글쓰기와 말하기, 나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리고 책을 읽는 능력들, 독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독서를 즐겁게 잘 할 수 있는가, 이런 다방면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입시를 떠나서 성인이 돼서도 필요한 기본 역량을 다지는 베이스 훈련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입시 공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가 앞으로 성인이 돼서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기본 기초 체력이 되는 다양한 역량들을 이번 강의에 다 담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 강의는 어떤 학생들이 들으면 좋을까요? 일단 학부모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아이를 좀 학원 뺑뺑이를 돌리기에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다들 보내고 있어서 내가 학원 보내고 있기는 한데 우리 아이가 그 안에서 너무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운데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이라면 아마 이 강의가 딱 맞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생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친구들이 다 공부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내가 하고 있기는 한데, 부모님이 시켜서 공부를 하고 있기는 한데 내가 왜 이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런 목적을 좀 못 찾고 있는 학생들, 또는 그런 이제 자기만의 길을 좀 찾아 나가고 싶은데 방향이 애매해서, 또는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학업을 해야 될지, 앞으로 진로를 설계해야 될지, 앞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지 그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그런 친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어떤 특정 학생들을 떠나서 고등학생이 되기 전에, 사실 고등학생이 되면 입시 공부하느라고 바쁘잖아요. 그래서 학원 다니기도 바쁘고 뭐 이런 학업과 100%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이런 강의를 듣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사실 이 강의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베이스가 되는 그런 역량들을 키우기 위한 강의거든요. 대한민국 입시를 하는 학생들이라면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뭔가 이런 기본 소양처럼 이런 자기를 통제하고 관리하고 공부는 어떻게 하는지, 관계는 어떻게 하는지, 마인드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숙지를 하고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누구나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신다면 이 강의를 본격 대입에 들어가는 고등학생이 되기 전에 꼭 수강해 보신다면 우리 자녀에게도, 우리 부모님께도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런 입시 스트레스가 없어지면 가정에도 평화가 올 겁니다. 지금 굉장히 이제 가정 불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틀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이 공부지 않습니까? 이런 스트레스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면 가정에도 이제 화목이 찾아올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라면 한번 시청해 보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